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보수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줄었다. 이런 통계 조사가 있었는데 네, 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것은 일단은 이제 반가운 그런 뉴스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 수준을 그 연봉에 따라서 이제 20%씩 5단계로 나눈 지표를 이제 소득률 5분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지표는 이 중 하위 20%, 즉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137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3%가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017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서 증가 폭도 7분기 만에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6.5% 감소했으나 이제 사업소득이 11.3% 증가하고 또 이전소득이 공적연금 및 그 기초노령연금 등 증가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그 소득 상위 20% 가구의 그 3분기 월 평균 소득은 980만 원으로 0.7% 증가에 그쳤습니다. 예, 그래서 상위 20% 가구는 자영업 부진으로 이제 소득이 약간 줄어든 영향이 컸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은 이제 지표상으로 나타납니다. 예. 근데 지표는 이렇게 나왔지만 해석은 뭐 아주 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난 것이 이 하위 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난 것이 정부 지원금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전 소득이라고 하죠. 네. 이전 소득 때문에 줄어든 것이다. 이거는 퍼주기 국민의 혈세로 퍼주기 위한 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또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현 정부 들어서 계속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제 뉴스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뉴스 매체는 하위 20% 이전 소득이 67만 원, 퍼주기식 복지 예산 예산비 7만 원 증가, 그리고 근로소득은 3만 원 하락, 매년 감소세, 저소득층 재정 의존도 높아지는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실이라고 자화자찬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뽑았고요. 예, 또 뭐 이코노미 뉴스라는 곳에서는 저소득층 가계소득 개선 세금 주도 통계 허상이라고 기사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그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전국 그 명목소득 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공적 이전 소득이 약 49만 원 나타났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15만 원인데 이거에 한 3배가 이제 근로소득이 됐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전 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뭐 아동수당 같이 정부가 지원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일해서 버는 돈보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훨씬 컸다는 의미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사적 이전 소득까지 더하면 해당 계층의 이전 소득이 총 67만 원으로 근로소득의 4.2배를 기록했다.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근데 사실 용돈 많이 부모한테 드리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하위 소득 계층의 소득이 늘어난 것이 그러니까 이전 소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해서 버는 소득이 아니고 뭐 정부의 그렇죠. 뭐 복지나 네. 예, 연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소득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 뭐 포퓰리즘 아니냐 뭐 이런 또 연장선에서 이런 비판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진국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는 높고 그 복지 예산 비율이 크다는 건데요. 예. 정부는 올해 이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그리고 근로 그 자녀 장려금 제도를 확대 개편해서 이전 소득 규모를 키워온 게 사실입니다. 예. 최근 그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소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10% 가구주 평균 연령도 69세로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가구주 연령이 65세 내지 70세가 되면은 농사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자리가 없고요. 소득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당연한 현상인데 보수 언론은 또 소득 하위 10% 가구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것을 근거로 해서 공적 이전 소득 비중이 늘어난 건 최저임금 인상 또 이제 최저임금 인상 예. 또 나옵니다. 여파로 이제 저소득층이 일자리 잃으면서 근로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령층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건 인구 구조 변화로 그 노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고요. 매년 뭐 한 50만 명 이상 예. 노령 인구가 늘고 그 있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거든요. 그게 통계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런 건 사실은 이제 숨겨두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예. 글쎄요,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하면 GDP로 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가늠을 하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인 GDP가 국민의 삶의 질과는 크게 연동되지 않는 것이 또 우리 경제 지표의 현실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 격차의 이 지표가 중요하다. 얼마나 양극화, 그 사회가 양극화가 됐는지, 네. 아니면 그 양극화가 많이 줄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의 중요성이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득 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이제 흔히 지니 계수를 쓰잖아요. 예. 그 지니 계수가 0에 가까우면 이제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2015년 이후에 이제 시작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니 계수는 0.355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예. 2018년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0.38을 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미국은 이제 2018년에 그 트럼프의 그러니까 내부 그 소득 증가 정책을 강하게 펴가지고 예. 근로자의 중간 실질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자 수도 1년 전에 비해서 230만 명 가량이 늘어서 빈곤율이 하락했다고 크게 자랑을 했죠. 예. 근데 지니 계수는 0.485를 기록해서 센서스 조사를 시작한 1967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해서 양극화가 더 예, 심화됐다, 양극화가 이런 얘기군요. 훨씬 심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그렇게 단순히 소득만 올라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지니 계수 대신에 그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팔마 비율이라는 걸 쓰기도 하는데요. 예. 팔마 비율 우리나라 걸 살펴보면 상위 10% 소득 점유율을 하위 이제 40%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을 이제 팔마 비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팔마 비율이 3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통계청 코시스에 공개된 10분위별 이제 가구별 가계 수지를 보면은 전체 가구 소득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4.25%였고 예. 그 하위 40%는 이제 17.87%였는데 팔마 비율을 구해 보면 이제 1.36배가 나와서 지난해 3분기 1.42배와 비교하면은 0.06배 이제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양극화가 개선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수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연속 3분기 그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하락을 했고요. 진위 계수로 보나 이제 팔마 비율로 보나 올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또 이번 통계에서 이 사업 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또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여러 뉴스에서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통계청 근데 발표에 의하면 소득 하위 20%에서 40%, 그러니까 2분위까지죠. 1분위, 2분위. 그 2분위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늘었고, 그러니까 1분위보다는 더 늘었죠. 예. 예, 그리고 3분위, 4분위도 각각 4.9%, 4.1%, 3.7%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 2.7%를 훨씬 넘는 수치인데요. 이에 반해서 이제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소득만 전년 동기 대비 0.7%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평균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게 특히 과거 1분위 가구 가운데서 이제 상당수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에 따라서 근로소득이 2분위로 자리바꿈을 한 결과라고 이제 통계청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분위 소득 증가율이 높아진 거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소득 주도 성장 위원회는 지난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발표 당시에 지난해 그 부익부 빈익분의 양극화형에서 이제는 올해 중산층 성장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이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예.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는 이런 분석을 뒷받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제 자영업자들의 사업 소득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이제 중산층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네. 폐업률이 워낙 높고, 그리고 뭐 또 일가에서는 또 이제 이 최저임금에 상승을 해서 폐업을 하고 소득 하위 계층으로 떨어졌다, 뭐 예, 이런 그런 부분은 부분도 있고요. 예, 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득 양극화 문제, 이거 뭐 앞으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우리 사회 경제 지표 중에서 사회 건전성, 또 우리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선진국형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미 바뀌었다고 봐야죠.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 데 비해서 노령층 인구 비율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 인공지능이나 뭐 정보기술 발달, 그 자동화 등으로 일자리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소수의 그 초량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어서 정부 세수를 늘리고 노령층과 장애인 등 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즉 그 정부 이전 소득을 늘려서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선진국형 경제 구조이거든요. 예. 그래서 노동자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이전 소득을 늘리는 것은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니고 선진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복지 정책의 확대라는 것을 정치인들도 알아야 되고 일반 국민들도 복지 정책은 그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런 걸 선동하는 정치인들을 이제 국회에 보내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언론도 빨리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고 제대로 된 경제 뉴스를 좀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른경제 하위 소득 증가 지표를 통해서 계층 간 소득 격차 문제를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현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5시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